네, 도형의 부등식 활용. 자, 활용과 앞에서 했던 그 부등식 영역에 대한 표현법.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거는 대부분 그림을 그리는 거였다면, 딱 그림 가지고 하는 거였어. 그림을 도색, 도시한다라고 하죠. 그런 문제였다면 이제 활용부터는 그림은 기본이고, 그때 그 영역 안에서 어떤 직선이 움직인다. 이런 어떤 값들이 움직일 때, 어떤 그 영역 안에 있는 수많은 점들 중 어떤 점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가장 큰 값을 갖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기본적으로 그려야겠지. 이거 그리면 우선 이런 거 영역이 하나 두 개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속 이런 것만 표현하다가 이런 건 무시하는데, 이건 x가 0보다 큰 것도 엄연히 영역이니까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x는 0일 때죠. 이거 하나 그린 거야. 그리고 크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간 거고, y는 0은 그래프는 이거야. 이거 크다니까 이거지. 그럼 공통된 부분은 여기 1, 4분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직선은 뭐 절편을 이용해도 뭐 어떤 걸 이용해도 좋겠지만, 이거는 그냥 절편을 가리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 그래프를 그려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직선 자체가 x의 절편이 2고 y의 절편이 3이란 얘기야. 이게 1이기 때문에. 그래서 x 절편이 2니까 여기가 2고 y 절편은 3이야. 자, 이때 이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이때 y 값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는 작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쪽이 되는 거야. 이 직선보다 아래쪽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공통된 세 개의 영역에 공통된 게 이게 되는 거라고. 이때 이 영역 안에서 이걸 이루고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 어떤 점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최대가 되느냐 이거야. 모르잖아. 그래서 x 더하기 y를 이게 얘의 최대값이니까 이걸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최대값 같았을 걸 모르니까 k로 놓자 이거야. 이렇게 놓으면 이걸 y에 관해서 정리하면 어떤 또 다른 직선 하나가 생긴다고. 이렇게. 그럼 이 직선에 우리가 원하는 건 k 값이란 말이야. 그럼 이 직선에서 y절편 위치에 k가 들어가 있네. 즉 이 직선의 y절편이 가장 클 때가 최대고 가장 작을 때가 최소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릴 텐데, 과연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거는 기울기가 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란 말이야. 근데 이 직선 사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냐면 x가 2 증가할 때 y가 3 감소한 거거든. 그러면 1보다는 커.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1.5란 말이야. 1.5 쉽게 말해서. 그러면 절대값은 얘가 더 커. 얘보다. 그럼 얘가 더 가파른 거야. 더 y축에 가까워. 그럼 얘는 1.5보다 조금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는 약간 이 그래프보다 약간 눕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 있을 수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y절편이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겠네? 이런 거? y절편이 여기 있잖아. 근데 이 영역에 닿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이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야.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0,0일 때 y절편이 0이네.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그렸더니 이 점을 지날 때가 어떨 때? 가장 이 직선이 이거라면 y절편이 여기지? 가장 높다는 얘기지. 그러면 언제가 최대값이라는 거야? 0,3을 대입할 때가 최대값인 거야. 근데 0,3이면, 즉 여기다 0,3을 집어넣는다는 건 k가 3이거든?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3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가파른 정도는 알아주셔야지 움직였을 때 어느 점을 지날 때가 가장 높을까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처음이니까 세세하게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 영역을 도시한 다음에 이거를 움직이래. 얘가 갖는 최대값. 근데 얘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떤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k라고 놓는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이고 k는 반지름 위치야. 그러니까 r제곱 위치가 k야. 즉 이 원을 그리라는 얘기야. 그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k제곱 k 루트 k인 원을 그리다 보면 반지름이 가장 길 때가 이게 가장 크겠지. 그래서 이걸 먼저 그린 다음에 이 원을 움직여 봤을 때 어느 점을 지날 때가 가장 반지름이 클 거냐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 원을 이제 도시를 해봤더니 똑같이 도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선 y가 0보다 크다니까 이쪽이네. 위쪽 그리고
y 콜 x를 그리자는 거야. y 콜 x를 그린 다음에 어디다? 크다니까 이쪽이야. 그러면 우선 여기가 공통적으로 겹치고 있어? 여기까지가? 그지? 그 다음에 얘를 그려봤더니 얘는 얼마야? 1,0을 지나나? 그죠? 1,0 여기 있네. 1,0을 지나고 어떻게 알아? 여기다 1 넣고 여기 0이잖아. 전개해도 되고요. 네? 그리고 또 y절편은 어디를 지나나? x에다 0 넣으면 되는 거죠? y는 얼마야? 그러면은 2니까 한 이쯤 지나가겠네. 이렇게 생긴 직선인가? 이렇게 생긴 직선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작다 그러니까 이쪽 밑에 부분이야. 그럼 얘가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셋 다가 겹치는 부분. 응? 싹 셋 다 겹치는 부분이 이쪽 영역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림이 약간 이상한데 아닌가? 잘못 그렸나? 다시 잘 봐. 요거 다시 확인해 볼게. 요거 지우고 다시 먼저 y는 0보다 크다 위에. 그리고 y 콜 x 그리고 나서 작다니까 밑에네요. 이쪽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건데 아래 여기. 그럼 여기만 겹치네. 세 개가. 잘못했네. 자, 그때 요 도의 영역 안에서 이 원이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게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둘 중에. 그럼 우선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원이 이렇게 생겼을 때 반지름이 최대일까? 아니지. 영역에 들어가 있긴 하나 반지름이 이게 더 크잖아. 이것도 되는 거잖아. 뭐 요 점 집어넣으면 되니까. 가다 보면은 이 원이 어느 점을 통과할 때가 가장 클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딱 봐도 그리다 보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설프게 그냥 대충 뭐 이 점이다 저 점이다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다 보면은 여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겠지. 왜? 이거 모양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값을 넣어보면 돼. 요 교점과 요 점, 요게 원이 더 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요 점을 지날 때가. 그게 반지름이 더 길잖아. 이거보다는 더 길다는 얘기지. 선생님 이걸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1,0을 대입할 때가 여기가 1이죠? 1,0을 대입할 때가 얘가 가장 반지름이 클 때니까 1,0을 집어넣으니까 k는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야. 이게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3번. 이 원의 내부에 있는 점 xy에 대해서 y-x 최소값 똑같아요. 지금 이 원의 내부라는 건 원의 방정식을 그리면 이렇게 생겨서 반지름이 4고 이렇게 반지름이 4인 원을 그린 다음에 내부니까 이쪽이야. 이 영역 안에서 얘가 움직인대. 그러면 y-x를 k로 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y는 x 더하기 k야. 이거는 y절편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 거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여기다 그려보는 거야. 기울기가 1인 거는 야 이렇게 지나면 기울기 1 맞니? 네, 4니까. 그럼 이거보다 더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겠지. 이렇게 지나갈 때가 y절편이 어때? 더 위에 있잖아. 이렇게. 즉 접할 때가 가장 높은 거야. 그리고 또 접할 때가 이쪽에 접할 때가 가장 제일 작은 값이 나오네. y절편이 결정한다 그랬잖아. y절편이 결정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통과하는 거 있고, 즉 이 y절편이 여길 때와 여길 때와 여길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당연히 얘가 제일 아래네. 이 영역 안에서. 그래서 이 접할 때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면 돼? 정확하게 반지름, 즉 4이면 된다고. 4. 이걸 이용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배웠지 앞에서 직선을 원에 대입해서 판별식 써도 좋다는 얘기야. 그럼 k가 단식이 나온다고. 근데 당연히 길이가 4인 걸 아니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4인 걸 아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지.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4를 이용하자. 자, 우선 점은 0,0이고 이 직선식을 정리하니까 다 넘겼더니 x-y 플러스 k 이퀄 0이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4를 이용하자. 그래서 D가 4죠? 4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절대값 K가 돼서 K 값은 얼마냐? 두 개가 나오겠지. 왜? 여기도 K거든, 여기도 K거든? 작은 것 구하라니까, 최소값 구하라니까 가장 작은 것 구하는 거니까 구하면 되겠죠? 이 루트 2죠. 넘어가니까 4 루트 2가 되고 K가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4의 제곱에다가 2 하니까 32가 되나? 32는 K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K는 얼마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2이므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다. 아니, 3루트 2. 2의 5승이잖아. 4루트 2가 되겠죠? 그때 K는 마이너스 4루트 2가 최소값이 되겠더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플러스 4루트 2는 뭐겠어? 최대값이겠죠. 근데 문제는 최소값 구하는 거야. 자, 이제 4번. 자, 원점과 부등식의 영역에 속하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말이 헷갈리긴 한데요. 무슨 말이냐? 어떤 원점이 있고 이 직선이 영역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가령 직선을 한번 먼저 표현을 해볼게. 절편이 각각 10, 10이야. 그럼 x는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 영역은 y가 크다 그랬으니까 이쪽 영역을 말하는 거네. 이게 넘기면 y가 크잖아. 크다고 돼 있잖아. 그죠? 크거나 같다고 돼 있죠? 이때 이 중심과 이 영역까지에 속하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당연히 이게 아니라 이것도 아니라 이게 제일 짧겠네. 이 속하는 이 경계선 포함이다. 왜 포함이야? 같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최소값이 되겠더라는 거야. 꼭 그림을 그려보면 생각하지 않으면 틀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4번 문제는 근데요, 지금 이게 지금 4번이 그림이 잘 안 나왔는데, 이게 절대값이네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네, 절대값. 그림이 직선이 아니라 절대값이네요. 다시 그릴게요. 뭐, 똑같긴 한데요. 자, 절대값 그리면, 하나는 10, 10, 10, 10. 플러스네? 그럼 분명히 마름모 나와, 마름모. 이거 마름모 나와, 마름모. 이렇게. 그때 이 직선의 식은 누구야? x도 양, y도 양일 때니까 이 직선의 이름은 x 더하기 y는 10의 그래프 더하기 이퀄 10의 그래프고, 이거는 x는 양인데 y는 음이잖아. 그러면은 x는 양, y는 음 이퀄 10의 그래프, 이렇게 식으로 그리는 거야. 각각 다 있어, 이름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크다 그랬죠? 그럼 작다 그랬으면 이 안쪽이 색칠되겠는데, 크다니까 이 바깥에가 색칠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 원의 중심과 이 바깥의 영역 어느 점까지의 거리가 최소냐? 당연히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게 제일 짧다고 아까도 방금 전에 했지? 그러니까 답은 똑같아요. 그래서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든가, 중심과 이 직선 사이를 구하든가, 이걸 해대가 뭘 해도 상관이 없겠네. 이게 가장 짧으니까. 그래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원의 중심, 원점과 이 부등식의 영역에 속하는 점 사이의 거리 중 최소값이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점 사이의 열을 구할 수 있겠죠? 네, 5루트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풀면 되겠지. 4번, 5번. 자, 이 원을 만족하는 점 XY에 대해서 얘가 움직인대. 똑같아. 그러면 똑같이 이 원을 그리는 거야. 이 원을 그리는데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중심부터 표현하면 x 앞에 있는 개수 부호 바꾼 다음에 절반, 지금 3, 마이너스 y에 부호 바꾼 다음에 절반. 그리고 반지름은 이거를 r 제곱을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랬고, 제곱하니까 9 플러스 1에서 상수항을 빼주면 그냥 5가 나오죠. 그래서 r 제곱이 5라는 거야. 그러면 이 원을 그리면 뭐 대충 그려도 좋고 뭐 잘 그려도 좋겠지만 3, 마이너스 1,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5짜 루트 5짜리죠. r 제곱이 나오니까 그럼 대충 뭐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아이고, 그림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이러고 나서
뭐라고요? 이 원이 움직이는, 이 원에서 어떤 직선이 움직여? 이 직선이 움직여. 그럼 얘를 x 더하기 2y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최대값을 k라고 놓는다면 또 다른 직선이 발견되고, 이 직선이 약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k가 되는 거야. 결국 이것도 y절편이 가장 클 때가 최대, 가장 작을 때가 최소가 되겠네. 근데 기울기가 음수네.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막 움직이는 거야. 이건 여기 안에가 색칠되어 있어. 왜? 작거나 같은 경계선 포함이죠? 이렇게 생긴 직선 기울기가 한 마이너스 2분의 1짜리가 이렇게 움직여. 이런 식으로 움직여.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접하는 순간부터가 이제 시작이네? 이때가 y절편이 여기 제일 큰 거야. 또 언제가 제일 작겠냐? 이때겠냐? 아니지. 계속 내려가다 보면 뭐 이렇게 접할 때가 있겠지. 이렇게. 이때가 제일 낮아. 결국은 접할 때 찾으란 얘기지. 그럼 마찬가지로 앞에서 방금 했지만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알아. 반지름이기 때문에. 루트 5란 말이야. 루트 5. 이 중심도 알아. 3, 마이너스 1이야.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를 이용하여 K를 구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이 직선을 이 원에 대입하여 판별식 D가 0이다를 이용해도 K가 나온다.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은 점과 직선 사이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4가 나와. 하나는 뭐가 나오겠어? 플러스 하나는 5가 나온대. 5. 그러니까 6 나온대. 여기가 6.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나온대. 어떻게 한 거라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를 이용한 거라고. 자, 6번. 자, 저 영역에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x, y에 대하여 이렇게 생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 똑같지만 이제 얘가 틀린 모양이지. 얘가 뭐야? 포물선이 움직인다는 거야. 이 영역 안에서. 그럼 이걸 그려야 되는데 뭐 어려운 게 없다고. 근데 이걸 꼭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x는 1짜리 하나 그리는 거야. x가 1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x가 1짜리 하나 그렸죠. x 2짜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리는 거야. 1, 2. 근데 x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여기 가운데 사이가 영역이야. 이렇게. 얘는 2짜리 하나 그리는 거 여기 있어. 3짜리 하나 그랬더니 여기 있어. 2, 3. 사이니까 여기네. 그럼 결국 이게 공통된 영역이네. 이 공통된 영역에서 얘를 k로 놓는다면 y는 x제곱 플러스 k야. 꼭지점 0,k인 포물선이란 얘기야. 그때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선 얘가 0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움직이겠네? 근데 1이면 뭐 한 2쯤 올라가는 포물선이 있겠네? 그러니까 어디를 지날 때가 이 포물선이 꼭지점이 가장 높이 올라가겠는가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라고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이라 그래서 가장 꼭지점이 아래에 있을 때가 언제냐를 묻는 거야. 그럼 누가 봐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거보다는 이거보다는 이거. 그러니까 즉 2점 정도를 통과할 때가 포물선이 꼭지점이 가장 아래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빨리. 근데 그림을 많이 안 그리다 보니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지금 부등식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함수는 그래프의 문제야. 그래프가 안 되면 영역은 물론 뒤에 가서 계속 막히는 거야. 그래서 그림 연습 꼭 해야 돼. 지금 당장 중간고사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점은 얼마냐 물어본 거야. 이 점은 여기 있지? 2,2죠. 이 점을 지날 때 꼭지점이라는 거죠. 이 포물선. 그럼 여기다가 어디? 2,2를 집어넣어서 2는 4 플러스 k이므로 k는 마이너스 2다. 즉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지점일 때가 가장 낮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돼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네, 7번. 어디 보자. 네, 7번 봅시다. 자, 7번.
좌표평면 위에 점이 3개가 있어. 이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변과 내부에 있는 점 xy에 대해서 x-y-x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선 1번 좌표평면 위에 있는 삼각형 OAB의 내부를 그려보죠. 그럼 그리는 거야. 어떻게? 그냥 첫 번째 0,0이 5점,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2,3점, 이게 A네. 마이너스 2,3점, 그 다음에 B는 4,1점, 이렇게 돼서 이게 B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그리라는 게 먼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내부를 그리라는 거니까 이게 내부죠. 2번, 이 내부 안에서 y-x제곱이라는 녀석을 얘의 최소값이니까 얘를 k로 두고 k의 값에 따라 y는 x제곱 또한 k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고, y는 x제곱 플러스 k 그래프가 삼각형 변이나 내부와 만날 조건을 생각하여 k 최소값을 구하라.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야. 포물선이 0,0일 때부터 가장 높을 때가 이런 순간일 거야. 내가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높겠지, 꼭지점이.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니까 꼭지점이 가장 낮을 때니까 당연히 어디를 통과할 때일 거라는 거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응? 2점일까? 2점일까? 2점을 통과할 때가 가장 낮을까요? 아니면 2점을 통과할 때가 가장 낮을까요? 선생님 봤을 때 2점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는 4,1, 즉 2점을 통과할 때가 제일 아래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므로 여기다가 이걸 k로 놓은 거에다가 x 대신에 4,1을 집어넣으면 k의 최소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방금 전에 한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8번. 자, 이 세 개의 직선의 영역을 속하는 점 xy에 대해서 2y-3x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m-m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우선 똑같이 이 영역을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겠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게 지금 그림의 표현이 여기다 좀 표현할게요. 지금 조금 칠판이 좁은 관계로. 자, 우선 요거부터 그려볼까요? x절편 얼마야? 그러니까 먼저 그릴 때는 항상 y는 x 더하기 4를 그리라고요. 그 다음에 작다 크다를 판단하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y는 3x 빼기 4를 그리는 게 가장 빠른 거야. 얘는 0,4니까 하나, 둘, 셋, 넷, 2점을 통과할 때, 그 다음에 x절편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이게 y는 x 더하기 4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색깔을 바꿀게요. x, y절편 1이네. 여기를 지나고 x절편은 2분의 1, a쯤 1이면 2분의 1, 2쯤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네. 즉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고, 그 다음 기울기가 3이고 y절편 마이너스 4,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통과하네. 그리고 1.5 정도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어요. 맞죠? 대충 뭐 1보다 조금 크니까 1이라고 치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다 같다를 표현을 하면 좀 그림이 좀 정신이 없긴 한데요. 이게 원래 정확하게 그리면 이게 원래 그림이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해서 이걸 통과를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색칠을 하면 여기가 돼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인 지점이 나와요. 이게 공통된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책에다가 잘 그려보세요. 이때 누구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에요? 자, 2y, 즉 2y-3x니까 이걸 k로 놓으면 똑같아. 넘기니까 2y는 3x 플러스 k가 되고 y는 2분의 3의 x 더하기 2분의 k, 2분의 1k. 즉 y절편에 따라 최대값과 최소값이 결정되고 기울기는 1.5 정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이름을 표현을 하라고 그랬어. 얘 기울기가 y는 3x-4짜리야. 얘는 기울기가 3이니까 굉장히 가파른 거야. 근데 얘는 2분의 3이니까 1.5야. 즉, 이 노란 색깔은 누구야? 1이야. 이거보다는 약간, 이거의 기울기보다는 약간 높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높게. 대신에 이 보라 색깔보다는 더 누워야 되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이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 지나갈 때, y절편이 가장 클 때와 작을 때를 찾으라고요. 당연히 이때가 최소값일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겠네. 그죠?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 이 점을 통과할 때가 이쯤 되고. 그럼 최대값은 누구겠어? 최대값은 이 점을 통과할 때가 가장 높은 y절편을 가리키고, 이 점을 통과할 때가 가장 작은 최소값을 가리키겠네. 그래서 최대값은 우선 요점 마이너스 1, 얼마야? 3이었죠? 3을 대입할 때가 최대. 요점 1, 마이너스 1일 때가 1,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을 갖는다. 결국 또 한 번의 그래프 싸움이었습니다. 자, 9번. 자, 마찬가지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제는 영역이 몇 개야? 4개가 나온 것 뿐이야, 4개. 대신에 경계가 1, 4분면에서만 그리라는 거지. 그 다음에 2개의 직선을 그리고 똑같이 어떤 직선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표현을 잠깐 할게요. 이렇게 생겼고 1, 4분면에서만 그려야 되고 뭐 직선이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나, 뭐 둘, 그 다음에 둘, 뭐 셋,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때 공통된 영역은 어디냐?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때 x 더하기 y의 최소값은, 즉 x 더하기 y를 k로 놓으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고 해서 또 y절편이네. y절편이 플러스 가장 클 때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여기다 그리다 보면 어느 점을 통과할 때야? 2점을 통과할 때야? 뭐 2점을 통과할 때야? 2점을 통과할 때야? 그걸 판단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직선이 움직이면 대략 2점을 통과할 때가, 즉 3분의 4, 3분의 4 이게 3개의 교점이에요. 이 직선이 움직일 때가 비로소 얼마다? 가장 언제? 가장 낮은 y절편의 값을 갖는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즉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세요. 자, 10번. 똑같이 영역을 그린 다음에 얘를 움직여라 그 얘기죠? 이제는 뭐야? 2개의 원을 그리라는 것밖에 차이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 2개를 그리라는 거니까 이거 그리면 원 2개 그리면 돼요. 원 2개 그리면 되고, 하나는 반지름이 0, 그러니까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2야. 여기가 1이니까 2면 이렇게 생긴 원이야. 이렇게 생긴 원. 또 하나는 0,-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생긴 원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이때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아마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지점 영역을 x 더하기 2y를 k로 놨을 때 좀 더 깔끔하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는 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로 놓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k로 놓고 2분의 1짜리 직선이 움직이라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y절편이 어디가 가장 높고 어디가 제일 낮을까? 높은 거 구하는 거네. 접할 때네요. 그때 y절편이 여기죠. 그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어떠냐? 그럼 이거를 이용할 때는 도대체 이 k는 이 중심과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라는 걸 알아요? 2라는 걸 알아요. 이걸 이용하면 k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림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11번.
자, 이것도 먼저 이 세 가지 그림을 그리시는 거야. 우선 1사분면에서 그리고 1사분면에서 그리시고 x절편일 y절편일 하나 둘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그럼 여기겠네요. 여기 안에서 누가 움직여? 잘 봐요.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라는 어떤 것을 k로 놨다라는 말은 이렇게 새롭게 생긴 원을 움직여봐라 그 얘기야. 근데 이 원의 중심은 얼마야? 마이너스 1,0이겠네요. 마이너스 1,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뭔지 모르지? 반지름은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긴 원이야. 그죠? 그럼 처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원도 있을 수 있을 때 언제? 최대값을 주니까 당연히 원이 계속 커지다가 이 점을 통과하면서 이게 이런 식의 원이 될 때가 반지름이 제일 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얼마야? 1,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점을 찾을 줄 알면 되는 거야. 1,0을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K값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최소값은 언제겠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여기 접할 때겠네. 쌤이 봤을 때. 이게 최소값이겠네. 이 반지름이 제일 짧겠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통과할 때가 반지름이 제일 크겠네. 이 점을 통과할 때가. 오케이? 자, 12번. 지금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이 원의 영역을 그린 다음에 x 더하기 y 최소값. 원만 그리면 돼, 원만. 이 원만 영역을 표현하면 뭐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문제죠. 자, 3,1 마이너스 1이 중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질 거라는 생각을 하겠네요. 이렇게 이 원에서 색칠은 안쪽에다 하라는 얘기예요. 중심이 여기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를 k로 놓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죠. 똑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중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자는 거예요. 그리다 보면 어디가 제일 높아? 접할 때 이때 y절편이 최대가 되겠고 계속 그대로 내려오면 이렇게 생기다 보면 여기서가 최소값이 나오겠네. 근데 최소값 구하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점과 중심 사이 거리가 얼마예요? 2죠. 2. 점과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죠? 아, 그런데 선생님이 또 문제를 잘못 봤네. 직선이 아니라 그치, 이게 제곱 플러스 제곱, 즉 지금 흐리기 나왔는데 이렇게 생긴 원이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k로 놨지. 이렇게 생긴 원이야. 그럼 마찬가지야. 똑같아. 이렇게 커져. 이때가 뭐야? 원의 반지름이 가장 짧지? 가장 클 때는 원이 커지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원. 이렇게 포함할 때가 가장 반지름이 길겠고. 근데 문제는 최소값이니까 원과 이 원이 뭐 할 때? 접할 때가 가장 최소가 되겠네. 그럼 뭘 하면 돼? 이 중심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겠고. 그게 얼마야? 이렇게 보면 뭐야? 피타고라스네. 삼각형이 나오고. 얘를 K로 놓는다 그랬어요. 그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뭐 구하면 되지. 얘는 3,-1이고 0,0. 즉 0,0과 3,-1 사이의 거리가 여기고, 그리고 그것이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을 더한 거와 같다. 그럼 이 반지름은 몰라. 루트 K네. 루트 K 플러스 이 반지름 얼마야? 2. 루트 K 플러스 2가 이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같다를 이용하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는 루트 10이 나오네요. 우리는 K를 찾는 거야. 루트 K는 루트 10 마이너스 2가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K는 10 마이너스 4루트 10 플러스 10 다음 중 K값은 이때가 최소값이 되겠더라. 뭐 그런 문제네요. 계산을 잘못, 이거 10이 아니라 뭐야? 10 마이너스 플러스 4 14 마이너스 4루트 10이 14 마이너스 4루트 10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K값의 최소값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발전 문제.
자, 보세요. 이 중심 영역에서 XY에 대해서 XY의 최대값이래요. 이제는 직선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포물선도 아니고 XY를 이런 식으로 나왔네. 그러면 XY를 K로 놓는다는 것은 넘기면 Y는 X분의 1 K야. 반비례 함수꼴이죠. 그때 요 녀석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하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봤어.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 그래프는 조금 더 커져. 이렇게. 즉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멀어져. 그리고 얘가 양수면 1, 3 분면에서 그려지고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이때 잘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영역을 그렸습니다. 13번의 영역을 그리면 잠시 도움을 받겠어요. 영역 정도는 그릴 줄 알겠지?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1점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점 또 하나 이렇게 정도 하나 그려지고 1, 2, 3 또 요렇게 하나 찍히고 3 이렇게 됐고 요렇게 생긴 영역이 되는 것이요. 이 영역 안에서 이게 Y축, 이게 X축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 영역 안에서 이렇게 생긴 걸 움직여라 그 얘기예요. 움직여라. 그러면 우선은 최대값은 이게 양수여야 되니까 양수인 부분에서 그려야 돼. 양수인 부분은 1, 3분면에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과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더 먼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더 먼지를 봐야 돼. 이 점을 통과할 때가 더 먼지를 보자고. 근데 길이가 똑같아요. 이 길이는 루트 2야.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잖아요. 루트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점을 접할 때가 K를 구하나 이 점을 대입해서 K를 구하나 결과는 똑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K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서 그려야지. K가 우선 음수여야 되니까. 그치?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럼 언제가 최소겠냐? 어느 점을 통과할 때가 최소겠어? 당연히 이 점을 통과할 때, 이 점을 통과할 때랑 이 점을 통과할 때 두 개가 있는데 이 점을 통과할 때나 이 점을 통과할 때나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점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이 점을 대입하면 이 점이 약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K의 최소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13번 문제는 단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발전 문제라고 나온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마지막 14번 문제 봅시다. 자, 이런 말이 가끔 헷갈릴 때는 뭐 이해합니다. 누구나 다 이거는 힘들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왜냐면 이해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람이 읽다 보면 헷갈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은 연습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문제를 빠르게 한번 읽어주세요. 숙희네 집에서 빵을 굽는데 부엌과 빵을 장식하는 부엌이 따로 있어. 빵을 굽는 부엌이 있고 장식하는 부엌이 따로 있다는 얘기야. 두 개의 부엌이 있어. 근데 케이크를 한 개를 굽는데 50분이 걸리고 장식을 하는데 30분이 걸린대. 케이크를 한 개를 굽는데, 케이크 한 개 만드는데 굽고 장식하는데 총 굽는데 50분, 장식하는데 30분이 걸린다는 거야.
총 80분이 걸려.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20분이지. 그러면 도넛을 또 만드는데 한 판을 굽는데 20분이 걸리고 초콜릿으로 장식하는데 30분이 50분이 걸려. 10개 만드는데. 빵을 굽는 부엌은 하루에 1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장식을 하는 부엌은 하루에 7.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야. 맥시멈을 시간으로 줬다는 거지. 굽는데 부엌은 10시간, 부엌은 7.5시간. 근데 분 단위로 쪼개졌어. 30분 걸린다, 20분 걸린다. 한 개 굽는데. 그럼 분과 시간을 구분해야 돼. 다 분으로 통일시키든가 다 시간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시간으로 다 바꾸면 다 좋은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걸 놓쳐요. 자, 그리고 나서 케이크를 한 개 팔면 8,000원, 도넛 한 판을 팔면 5,000원 이익이 남는다. 이때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하시오. 그러면 미지수를 먼저 잡아야 돼. 케이크 개수를 X개라고 하자. 케이크를 X개라고 먼저 놓고 도넛을 Y개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케이크와 도넛을 X, Y개니까 우리는 시간으로 통일을 시키자. 왜? 한 개 굽는데 얼마, 한 개 굽는데 얼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케이크와 도넛을 개수가 음수는 될 수 없어. 안 만들면 안 만들었지. 이런 케이스 하나와 이런 경우 영역을 먼저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분을 OX라고 놓을게요. OX 플러스 지금 케이크를 굽는데, 그러니까 부엌을 굽는 부엌만 사용하시는 것만 시간을 통일시킬 거야. 그러면 우선 케이크 했지. 그 다음에 굽는 데는 도넛도 구워야 돼. 10시간이니까 도넛은 몇 분? 도넛은 20분 걸려. 그래서 EX, EY라고 놉시다. 이렇게. 이게 얼마 걸린다고요? 이게 1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 공을 하나씩 지웠어요. 그럼 공을 하나씩 지우면 얘는 뭐겠어? 1시간이니까 이걸 분으로 바꾸면 얼마예요? 60분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10시간이면 600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50분을 공을 하나 지웠으니까 20분도 2로 바꿨으니까 600분도 공을 하나 지우면 60분이잖아요. 그 60분으로 바꿨다고. 이렇게. 왜냐면 분을 50분을 시간으로 고치려면 복잡하잖아요. 60분에 50에서 6분에 5시간 이렇게 6점 이렇게 써야 되니까 분으로 식을 바꾸는 게 더 빠르다는 거지. 오히려 쉽다는 얘기. 이게 지금 약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연습밖에 없어. 많이 풀어보고 많이 읽어보고. 두 번째 식은 이제 굽는 거 했으니까 이제 장식해야지. 장식하는데 저기서 얼마 걸린대? 케이크는 장식하는데 30분 걸린대. 그럼 3X 플러스 얘는 똑같이 30분 걸린대. 그러면은 3Y는 7.5시간을 분으로 바꿔야 돼. 근데 공을 하나 뗐어. 그럼 우선 7시간 하면 얼마야? 7시간 하면 7시간 하면 6, 7에 60분을 7 곱하면 420분에다가 30분 추가하니까 450분 이렇게 되나요? 딱 지우면 45네? 45분. 근데 약분되네? 3 나누니까 X 플러스 Y는 15분 이렇게 되네. 그럼 식 두 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얘까지 포함해야지. 이 영역을 그리는 거 안에서 누구? 8,000원 한 판, 도넛 한 판 5,000원 이익을 남긴다 그랬으니까 그 식을 8,000X 플러스 5,000원 Y가 어떻게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최대 이익이 남는가는 똑같이 얘를 임의수 K로 놓고 이 1차 직선을 움직여 보라는 얘기야. 복잡하면 공을 3개를 띄고 하세요. 그래도 아직 공 3개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즉 그래서 8X 더하기 5Y를
K로 놓고 얘를 이 영역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야.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때 어떤 점을 집어넣을 때가 이게 가장 최대일까? 그래서 중요한 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식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까지.